자, 아까 별자리 기호뿐 아니라 행성 기호도 여러분들이 다 익혀주셔야 되는데요. 동그라미에 까만색 점이 딱 찍혀 있는 거, 이게 바로 태양의 기호입니다. 어떤 분이 태양의 흑점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달인 거 알겠죠? 딱 달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남자 여자 화장실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여자 화장실 표시에 뭔가 위에 달려있는 이게 뭐다? 아,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요 모자. 네, 그거와 지팡이를 형상화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바로 여자 화장실 표시죠. 비너스의 손거울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거 남자 화장실 표시로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텐데요. 전쟁의 신 아까 그 마스, 아레스의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패와 여기 원래 창이 있었는데 부서지고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사자처럼 생겨있는 이거는요. 제우스의 벼락 또는 독수리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좀 닮았습니까? 네, 독수리랑. 네. 자, 그 다음에 세턴의 아까 시간의 낫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무덤의 십자가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행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기가 일단 딱 보면 아, 크다, 크다, 작다 하는 느낌 딱 드시죠. 자, 그래서 작은 행성들 중에서 금성을 우리는 소길성이라고 부르고요. 화성은 소흉성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것들이 있었으면 이제 큰 것도 나와야죠. 토성은 대흉성이라고 부르고요. 목성은 대길성이라고 부릅니다. 수성은요. 중성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길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행성기호는 그냥 만든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는 영, 정신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플러스 표시는 육체를 의미하고 반원은 혼,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화살표 표시는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호들을 조합해가지고 행성기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영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화성은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육체가 영을 지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기성인 목성은요. 혼이 육체를 지배한다. 토성은 육체가 혼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수성은요. 여기 지금 육체를 의미하는 십자가에 영과 혼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달력에서 일월화수목금토 많이 보셨죠? 일주일이잖아요. 이 일주일이 사실은 다 행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은 태양, 월은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으로 모두 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었던 그 일주일이 바로 전부 다 행성이었던 거죠. 네. 이 행성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태양은 뭔가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달은 약간 무의식의 편안한 어떤 그런 느낌.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화성은 뭔가를 실행하고 앞서가는 그런 느낌. 수성은 아까 제우스의 전령이랬죠. 뭔가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그 다음 목성은요. 뭔가 커지고 확장하는 약간 풍요 이런 느낌. 금성은 아까 매력 덩어리 미의 여신이었잖아요. 뭔가에 끌리는 매력에 넘어가는 그런 느낌. 토성은요. 제가 이겨낼 것이다 라고 썼지만 사실은요. 눈물 날 것이다. 죽을 만큼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서 수성을 기준으로 딱 중간에 있으니까 보죠. 일요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아요. 왜?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 아침에 눈 뜨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아,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화요일날 이제 열심히 일해야죠. 네. 이제 출근했으니. 자, 수요일을 지나서 목요일 일이 점점 많아지죠. 자, 금요일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야죠. 불금이죠. 자,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뭐 하죠? 내가 전날에 뭘 먹었는지를 토하면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맛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일주일이 다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 심볼론 카드 여기도 이제 배우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심볼론 카드에 보시면 이 기호들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기호들이 여기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래서 심볼론 카드는요. 이 행성의 의미를 넣어서 별자리와 더불어서 리딩하는 그런 카드가 되는 거죠. 자, 사람하고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태양은 보통 왕이나 황제, 아버지를 뜻하고요. 달은 왕비, 어머니. 화성은 그쵸, 군인, 전사, 경찰 뭐 그런 느낌. 수성이라면 상인이나 교육자. 목성이라면 여기는 교황, 귀족, 철학자, 성직자. 좋은 건 다 갖다 놨죠. 자, 금성 연예인, 예술가, 귀부인에 해당되고요. 토성, 노인, 노예, 농노, 하여튼 눈물 나고 힘든 것들이 다 토성에 들어갑니다. 자, 행성에 나오는 신들의 특성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10가지 특성만 아시면 여러분들 그 점성술 주사위가 됐던 아니면 카드가 됐던 리딩 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아래쪽에 이 천의 명이 아마 일주일에 해당되는 7개는 좀 익숙하실 텐데 아래쪽에 있는 천의 명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 천왕성, 왜 천왕성일까? 하늘의 왕이라는 의미죠. 천왕성이. 그래서 하늘의 신이 우라노스가 되는 거고요. 해의 왕성은 바다의 신, 바다의 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포세이돈이 바로 바다의 신, 해왕성이 되는 거고, 명왕성은 명계의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가는 곳, 그 세상. 그래서 명계의 왕이라는 의미로 하데스가 거느리는 거기가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기호를 익혀주셔야 되는데요. 자, 천왕성은요, 잘 보시면 동그라미에 마치 안테나 꽂혀 있는 것 같잖아요. 어느 날 번개가 바바방 하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왕성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요약해봐.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요, 이 화성기호에 이 태양, 아까 동그라미에 흑점 찍었잖아요. 그걸 조합해서 이걸 또 천왕성 기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2개 중에 오른쪽 걸 더 좋아합니다. 기억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싹둑 하고 성기가 잘렸던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바로 천왕성입니다. 그 다음 해왕성인데요. 이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화 그림에서 이렇게 삼지창이 보이면 아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왕성인데요. 여긴 제가 2개만 갖고 왔는데 사실은 더 많아요.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 어떤 거든 보시고 아 명왕성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아까 영 반원 혼이랬죠. 영과 혼이 떨어져 있죠. 육체에서 영과 혼이 떨어진 거. 말 그대로 돌아가신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 아 의미가 다 나온다는 거. 자, 이 천해명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행성들이 천해명이 발견됐던 바로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반영해서 어떤 적당한 이름이 없을까 하고 신화를 뒤져서 아, 요 이름이 적당하겠다 하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천왕성이 발견됐던 그 시기는요. 혁명의 시기였다고 해요. 틀을 깨는 창의력, 자유 이런 게 팽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천왕성,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갖다 붙인 거였고요. 그 다음 해왕성이 발견됐던 그 시대는요. 사진기와 영화가 발명됐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약간 몽롱한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할 만한 뭔가가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 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갖다 붙이자 그래서 붙여지게 된 거고 이 명왕성이 발견됐던 바로 그 시절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아주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막 엄청 살벌했던 그 시대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 신을 불러왔죠. 하데스. 명왕성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겁니다. 좋은 시기에 발견됐으면 좋았을 거를.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천일명까지 의미를 다 익히셨고요.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노드까지 이걸 다 아신다면 얼마든지 리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니 어떨 때는 비너스라 했다가 어떨 때는 아프로디테라 했다가 어떨 때는 아레스라 했다가 어떨 때는 마르스라 했다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은 신이에요. 빨간색은 그리스어고요. 파란색은 영어예요.
결국은 같은 신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화계보 막 정리할 때 아유 세상에 이놈의 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같은 신을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각 나라의 언어로. 네, 그래서 나중에 훅 하고 신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네, 생기더라고요. 네. 자, 우리 칠행성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우리 좀 쉬어야 될 시간이 돼서 잠깐만 쉴게요. 강의 내용은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밴드에서 질문 올리실 수 있고요.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세요. 밴드에 보시면 주역 타로와 그랑블루 르노르망을 대표 태그로 걸어서 주역 타로 64장과 그랑블루 카드 36장에 관한 키워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들으셨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